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투자자는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 전편에서 보시면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생각이 유연해야 성공한다. 요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성공 투자를 위한 준비 단계, 마인드 특강이죠. 자, 왜 그런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생각이 유연해진다. 왜, 왜 생각이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주가에 대해서 시나리오 짜시죠. 시나리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대처해야 한다. 자, 내가 시나리오를 딱 짜놔. 이 종목은 내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사면 이중 바닥이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저항 한번 받고 이렇게 돌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적어도 여기서 사면은 저점이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안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려갈 것 같은데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누구나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런데 보통 최상의 시나리오만 만든다. 자, 왜 최상의 시나리오만 만드냐면은 나는 아닌데요. 나는 뭐 아닐 때 그 수익 못 볼 때도 생각하는데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래요. 자, 내가 사면 매수를 해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죠. 매수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통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은 뭐냐면은 가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안 되면 본전에 팔지 이거예요. 본전이 최악입니까? 주식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뭐 대형주니까 본전은 하겠지. 본전에 팔지면 안 되면은 이 생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항상 예시를 들어 드리죠. 자, OCI도 참 그런데 OCI 같은 경우 들어 드릴게요. 자, 요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15년 차트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2004년부터 해서 15년 차트입니다. OCI라면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13,450원에서 65만 7천원. 와, 미쳤다, 주가. 그죠? 요즘 말로 이거 딱 보면 그러죠. 와, 주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배. 자, 이 회사의 이름은, 이 15년 차트를 보여드리는 회사의 이름은 OCI라는 회사고요. 과거에 동양제철화학입니다. 동철이라고 많이 부르죠. 동양제철화학이라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이제 폴리실리콘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세계 3대 폴리실리콘 업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 동철이라고 이제 뭐 애칭까지 있는 기업 OCI가 65만 7천 원에서 지금 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죠? 10만 원도 안 합니다. 이거 생각하신 분 있을까요? 10만 원도 안 되는 것까지. 65만 원이면은 한 50만 원에서만 사도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된 거잖아요. 65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어. 엄청 디스카운트 된 거잖아요. 거기다 이때는 내려와도 좋은 말밖에 안 나와. 근데 내 시나리오랑은 다르죠. 50만 원에 샀는데 적어도 65만 원에는 팔아야 돼. 더 가서 막 100만 원까지 갈 줄 알았어요. 3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아니죠. 본전까지는 와야 돼. 본전은커녕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20만 원대도 이제 보기 힘든 가격대가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주가가. 자,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다음엔 여긴가요 그럼? 한 14, 5만원?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를 돌파해 줘야지 이 저 뭐 하락하는 고점을 낮추는 거를 돌파해 줘야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50만 원에 사신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시나리오랑 다르잖아요. 본전은커녕 계속 못 팔고 있다가 좀 그냥 물려 계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OCI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계속 말씀드린 중국. 아, 중국이 들어올 줄 알았나? 중국이 들어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나요가 아니고 중국이 들어오면은 시나리오가 변경된 거잖아요. 앞으로 태양광이 아주 좋아질 거다 했는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변경된 거잖아요. 태양광 쪽에. 그러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야 돼. 반도체 D램 가격 지금 내려가는 것처럼 좋은 예가 있네. 지금 D램 가격 쭉 내려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면 회복될 것 같아. 나오죠. 근데 얘는 기약이 없어. 철강도 마찬가지죠. 자, 너무 포스코만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주주분들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 조금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로 잠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양해해 주세요. 자, 이 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 철강 기업입니다. 이제 종합금속 기업이겠죠. 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기업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기업 엄청 좋아요. 근데 고점 낮추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저도 속상해요. 저도 이런 기업 투자하고 싶어요. 저도 속상하고 포스코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워렌 버핏도 속상해요. 워렌 버핏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도 엄청나게 수익을 낸 다음에 뭐 재투자해가지고는 이제 살짝 손절 보고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워렌 버핏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하는 시나리오에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 안 하고 무조건 안 되면은 내 생각이랑 다르면은 본전에 팔지 뭐 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본전에 판다. 이거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 다들 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로 안 되면 본전에 정리하고 나온다. 찔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경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 이 손실이라는 결과를 생각을 안 했잖아요. 난 무조건 본전이 최악이니까. 근데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인정을 못해요. 이게 왜 내려가지? 그럼 화를 내. 화를 내. 뭐 공매도가 나온대. 공매도가 나온대. 아이 들 삐 처리할게요. 삐들 공매도 나오고 삐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욕하면 공매도 안 합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이 친구들은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하방에 베팅하느냐고 하락에 베팅하느냐고 공매도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손실 났는데 얘네 욕할 새가 어딨어.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갖고 다시 내 시나리오랑 다른 이유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자라고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손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과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해요. 왜냐면은 손절이라는 건 내 시나리오에 없거든. 찔리시는 분들 있죠. 손절이라는 게 시나리오에 없어. 손실이라는 게 시나리오에 없어. 손실이 없으니까 손절이 없죠. 손실을 본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손절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건데 나는 최소한 본전인데 손절을 왜 해? 그러다 보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본전에 정리하고 나온다. 이 개념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물타기. 자, 이거 15년 차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15년 차트예요. 15년 차트. 자, 이때부터 치면은 10년 넘게 하락했죠. 리먼 브라더스 때부터. 리먼 브라더스는 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리먼 브라더스 넘어서 2010년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9년 동안 아직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죠.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제는 가면 좋겠는데, 저도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로운 투자처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철강 쪽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새롭게 제가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작은 반등이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걸로 조금 반등 노릴 바에는 저는 다른 쪽으로, 다른 분야, 다른 섹터에 더 크게 먹을 게 있는데 굳이 이걸로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복을 노려도 이거보다는 다른 섹터로 이동해서 회복을 노린다고요. 그래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랑 달라. 이건 손실이네?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럼 쿨하게 인정을 하세요. 앞에 강의랑 연결이 되죠? 인정을 하세요. 두 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인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본전, 노후, 손절까지 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상승할 경우, 횡보할 경우, 그리고 자 보세요. 상승했다가 꺾여서 횡보할 경우 결국 제자리죠. 하락했다가 올라와서 횡보할 경우, 그죠? 그냥 하락할 경우. 요렇게만 봐도 5가지죠. 이렇게만 더 많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3개만 하자고요. 3개만. 아시겠죠? 요거 3개만 하자고요. 상승, 횡보, 하락. 수익이고, 이거는 횡보하면은 본전일 거고, 본전이었을 때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대충 기간 정도는 정해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간다고 해도 당장 시장이 좋은데 이 종목 말고 딴 종목 매매하다가 와도 되잖아요. 움직임 나올 때. 그쵸? 그리고 손실일 경우에 어디까지 내가 허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어디서 못 버티니까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항상 세워 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요거 꼭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놔야 돼요. 수익, 본전, 손실 3가지를 항상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 그게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런 경우죠. IMF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바닥이니까 뭐 뒤 볼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죠. 물론 그때도 가장 많이 올라가려는 갈 가능성이 높은 주도 업종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 아시겠죠? 자, 2번째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제 흐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경제 흐름이 변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버냉키가 막 돈을 풀어가지고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은 그 돈으로 어딘가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 시장에.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요. 돈을 풀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수로 들어오겠죠. 누군가 사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야지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으로 올리는 시장이 나와요. 그게 이런 시장입니다. 자, 그게 언제냐? 2009년을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15년 차트로 볼게요. 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나온 다음에 파산 나오고 이때 막 GM이 여러분 잘 아는 제네럴 모터스 있죠? 예.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파산하기 전에 뭐 법정 관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막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2009년 3월부터 반등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3월부터 반등이 시작돼요. 막 날라가요. 이렇게. 이때는 돈으로 이게 돈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 벤버냉키 시장 때 그때 FOMC 그 패드 의장 때 이제 돈으로 끌어올린 시장이에요. 돈으로.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는 안 좋아.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 근데 돈을 풀어갖고 돈으로 주시장에 투입해서 끌어올린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유럽발 위기 오고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환됐잖아요. 흐름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런 경제 흐름이 바뀌었을 때 금리 쪽을 내리다가 멈췄어. 그러다가 금리 인상설이 나와요. 이제 인상설이 나와.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려면은 금리를 좀씩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지금 풀었던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돈을 회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게 아마 2015년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이땐 유럽발 위기로 쉬다가 돈을 회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구간에. 그러면 이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돈을 회수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일머니랑 해가지고 좀 빠져나가긴 해요. 그러면서 2015년 지금 여기 보면 이게 9월이거든요.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제약바이오가 엄청 끌고 가요. 2015년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쭉 끌고 가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나서 이게 터진 게 메르스 때부터. 메르스가 6월 정도인가에 터져가지고 이때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딱 끊겨요. 무조건 사드 얘기만 할 수 없어요. 메르스 때부터 터진 거야 이거는. 메르스 터지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터지고, 그래서 사드 실제로 배치하니까 또 터지고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네. 메르스 때부터 시작된 거다. 2015년 6월 정도에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부터 시작돼갖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끊겨요. 한 템포 끊기고, 이 당시에 그 나스닥에서 나스닥 쪽에 이제 미국에서 헬스케어의 그 주된 상승을 이끌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주가가 꺾이기 시작해요. 이러면서부터 우리나라 바이오도 조심하세요. 제약 바이오 조심하세요. 현금 확보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때가 7월에서 8월 사이, 이때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7월 8월에 7월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요. 꺾이려는 느낌이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7월부터 8월까지. 근데도 매도를 안 해, 여러분들. 근데도 매도를 안 해. 경제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꺾였어. 글로벌 주도주가 꺾였는데 왜 매도를 안 해? 적어도 현금 확보를 적어도 절반이라도 확보하고 봐야죠. 이런 경제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건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이럴 때는 요런 상황일 때는 꺾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일 때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최근에 디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회복되는 거니까. 근데 철강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전기차 늦었잖아요. 내연기관은 이제 어느 정도 내연기관 쪽으로 쭉 끌어올리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이 늦은 거야, 우리나라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전기차 전환이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이 늦었어. 되게 아이러니하죠. 기업이 안 친한가 봐요. 아이러니하죠. 네, 자동차 쪽이 늦었어. 그래서 이쪽도 저는 별로예요. 근데 현대차 할 바엔 기아차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수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저는 펠리쉐이드보다는 그 텔룰라이저였나요? 아무튼 그쪽 북미에 있는 게 좀 더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쪽이 좀 더 차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그냥 시중에 나오는 반응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반응을 보고 말씀드렸고 수급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 전 수소차는 아직 테마다라고 말씀드리죠. 수소차 같은 경우는 테마다. 이거를 지금 믿고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수소차의 시대가 오기 전에 전기차 시대가 먼저 오잖아요. 전기차 제가 말씀드린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해갖고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직도 전기차 시대 아니죠? 수소차 언제 올 건데, 수소차는. 국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언젠가 올 수는 있겠죠.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진 테마다 이거예요. 전기차도 2009년, 10년, 11년 이때 테마였어요. 전기차도.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전기차를 볼 수가 없었어요. 2010년, 12년 막 이렇게 돼도. 정말 가끔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같은 거 저 가뭄에 콩나듯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좀 보이지 하이브리드가 가뭄에 콩나듯 한번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기차는 테마였다. 근데 지금은 산업이 됐죠.
산업화가 됐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산업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흐름의 변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산업이 급변하면 어렵다.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려요. 철강 같은 경우, 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선은 요즘에 이제 LNG 쪽이나 이런 기술력 쪽으로 해서 중국을 좀 어느 정도는 제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살아나는 거고, 그래도 전 조선을 뭐 길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매매 가능한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지 조선이 아주 좋아진다 이건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르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산업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한동안 정체였다가. 치킨 게임의 승자 독식 이루다가 조금 정체됐다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면서 뭐 필수 부품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산업이 변화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급의 흐름을 봐야 된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거를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뭐, 바이로메드 같은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이게 하도 이제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거 최근에 쉬어가고 있잖아요.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밀린 것도 아니죠. 올라가는 가운데 조금 밀린 거죠.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수급이 어때요? 자, 보세요. 작년 뭐 11월부터 보면은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작년 12월쯤에는 엄청 샀잖아요. 12월쯤부터 해가지고 엄청 샀어. 올해 봄까지. 그래서 지금 안 사고 있죠. 근데 기관이 팔고 있어. 종목이 좋고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수급이 없죠. 수급이 현재는 안 따르고 있죠. 그럼 쉬어가는 구간인 거예요. 쉬어가는 구간이잖아. 외국인도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이다. 최근에 기관이 이제 좀 밀리니까 조금 담긴 하는데 이거 뭐 크게 의미 없죠. 큰 금액이 아니죠. 외국인은 조금 팔았다 조금 샀다 이러는 정도고. 그죠. 요거는 이제 12월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최근엔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 계속 매도잖아요. 매도. 이렇게 되는 거고 외국인은 조금 샀다 팔았다. 개인들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조금 반등시키는 듯 하면서 개인들 여기서 손절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빠르게 갈지는. 근데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수급은 별로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사놓은 건 있어요. 사놓은 건 충분해. 끌어올리기 충분해요. 사놓은 거는. 이게 뭐 몇천 원짜리도 아니고 2, 30만 원 하는 거를 120만 주나 샀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지금 조절하는 거고 기관이 매도하는 걸 멈춰야 돼요. 수급이 안 따르고 있죠. 멈추면은 가능성이 생겨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런 수급의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유연하게 이거를 수급이 이런데 아유 저 기관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런 식으로 욕한다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내 정신건강만 나빠져요. 정신력 소모예요. 정신력 소모. 아시겠어요? 정신력 쓸데없이 소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신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데 쓰셔야지 괜히 이렇게 막 기관이 뭐 매도한다 혹은 외국인이 공매도한다 이런 데다가 쓰지 마세요. 그 욕한다고 안 할 거야? 다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돈을 버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욕할 거 없어요. 욕은 해도 되는데 정신력은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욕은 해도 돼요. 근데 정신력 소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욕은 해도 정신적 소모는 안 해요. 거기다가 에이 새끼들 또 이네 삐이네 에휴 앵간히 좀 하지 하면서 다른 쪽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신경을 그렇게 안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내 종목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정신수양을 더 하세요. 아시겠죠? 그건 정신수양 문제예요. 종목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종목이랑 결혼하려고 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자주 하는 질문. 질문이 유연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투자 기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은 마음에 담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도 제가 나한테 뭐라도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딴지 걸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자 질문 여기서 요거 질문에 대한 거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광고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제 거 채널 오시면 롤쌤TV 요거 딱 클릭하시면 요 채널로 온단 말이에요. 모바일도 똑같아요. 오시면은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 채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이게 게시판 기능이에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게시판 기능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주식 관련 질문과 종목 진단은 이 글에 댓글로 요청하세요라고 제가 써놨죠. 저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써놓은 겁니다. 메모드 스탁에서 써놨지만 제가 다 책임지는 거니까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요 아래 질문 같은 경우는 양식에 맞게 종목 진단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44,000원 30%는 내가 1,000만원 투자했을 때 30% 얼마예요? 300만원이면 30%죠? 이렇게 내 투자금 대비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300만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투자자금이 1,000만원인지 3억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1,000만원 가진 사람이 300만원 투자한 거랑 3억을 가지신 분이 300만원 투자한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건 3%밖에 안 되잖아요. 찔끔 넣네. 그쵸? 근데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은 꽤 많은 비중을 투자하셨네요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투자 비중,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 이런 거를 같이 달아주세요. 만약에 여기에 달기 나는 조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가 이제 부끄럽다,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쑥스러움이 많아. 그분들은 여기 이번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운 분들 이거 클릭하라고 했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그러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에 친구 추가 버튼 누르셔야 돼요. 친구 추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질문 안 받습니다. 친구 추가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대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유튜브 닉네임까지 적어서 예를 들면은 로로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성전자 44,000 이걸 똑같이 뒤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드 스타 DB하이텍 13,000원 30% 로로쌤 영상에서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마무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좋은 질문, 유연하다. 이거 투자 기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때 질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내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저는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유연하게 투자하는 게 맞아요. 유연하게 사고를 한다.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원칙과 기준이 없는 분들은 그냥 줏대 없는 거예요. 귀가 얇으신 분. 아시겠죠? 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중요한데 일단은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원칙과 기준은 제가 다 세워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좋은 이러이러한 거는 좋은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강의를 하면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 말고도 주식 명인분들께서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피터 린치도 좋아하고 저는 말년은 좀 별로 안 좋다고 해도 윌리엄 오닐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서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많죠. 많아요. 짐 로저스도 좋아하고
뭐 요즘에 조금 이상하긴 한데 워렌 버핏이야 뭐 당연히 대단하신 분인 거고 근데 저랑은 투자 원칙 기준이 안 맞으세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인 거는 맞고 존경하는 분도 맞는데 제 원칙과 기준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투자 기준과 제 투자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도 그런 원칙과 기준 저랑 달라도 돼요. 저랑 다르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응원을 해드립니다. 저랑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좋은 것만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유연한 사고, 기준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투자의 기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일 경우가 귀가 얇은 거예요. 아, 제가 말하면 이랬다가 저기 다른 사람이 말하면 또 이랬다가 또 제3자가 말하면 또 그랬다가 그런 귀가 얇은 거죠. 유연한 게 아니지. 딱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은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시야를 넓게 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되고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넓게. 내가 바이오 좋아한다고 바이오만 볼 게 아니고 반도체도 봐야 된다고요. 반도체 좋아한다고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경협주는 그래 위험하다고 쳐요. 이거 제외할게요. 그럼 이거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2차 전지도 봐야 된다는 거지. 전기차 앞으로 좋아진다고 치면 4차 산업혁명 저는 VR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VR도 좋다고 봐야지. 제가 최근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강조 안 했는데 5G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5G도 봐야지. 미세먼지 제가 말씀드렸죠. 미세먼지 봐야지. 미세먼지 1월달에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1월달에 말씀드렸고 봐야지.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거 여름 관련주 말씀드렸죠. 뭐 의도치 않게 닭고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게 육계 쪽이 먼저 이렇게 막 날아가긴 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열병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나올지. 제가 예언자 아니잖아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근데 아프리카 열병은 그냥 덤으로 올라온 거예요. 덤으로. 미리 올라간 거지. 그러면 제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급등했는데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위쪽에서 매도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급등하면 좋아하죠. 저는 급등하면 싫어요. 급등 후에는 급락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 자리를 계속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갈 때까지 가라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매도 자리를 항상 찾아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 다시 사요. 이게 원칙과 기준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예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기다리는 분도 저도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원칙을 딱 세워 제가 정한 가격이 있겠죠. 가격이든지 뭐 이동평균선이든지 이평선이든지 아니면은 추세선이든지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이 원칙에 맞게 이 원칙을 이탈하면은 꺾일 때까지 매매한다라고 하죠. 이 원칙을 이탈하면은 매도를 해요. 제가 어저께도 요 예를 들어드린 게 이걸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AD칩스 같은 경우 자 5분으로 봅시다. AD칩스 같은 경우 제가 어저께 원칙이 오늘 2,500원 넘어갔는데 이렇게 돌파하면서 제가 원칙 세운 게 이거예요. 2,500원 이 구간 공교롭게 오늘 종가네요. 2,500원을 이 종목이 유지를 해주면 상한가가 제 원칙 기본적으로 이건 말씀드렸죠. 상한가 두 번 풀리면 일단 적어도 절반은 이상은 매도예요. 그냥 매도하고 절반은 매도예요. 매도 자리를 찾는 거지. 두 번 풀리면 갑자기 풀리기 때문에 훅 밀리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하느냐 요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 2,500 이때 제가 설정한 금액이 2,500원이에요. 2,500원을 이탈하면은 매도. 상한가가 보세요. 여기가 상한가인데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 등락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딱 들어갔다가 한번 풀렸죠. 그리고 두 번째도 풀렸죠. 그죠? 두 번째 풀렸죠. 그러면은 일단 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첫 번째 상한가 2번 풀렸네. 풀렸네. 그러면은 이거는 1차적으로 매도. 최소 절반 이상 매도, 전량 매도 가능. 거기다가 두 번째 2,500원 바로 이탈했죠? 내가 설정해 놓은 가격이 이탈했네. 그러면 이 종목은 매도인 거예요. 어디서? 최대한 2,500원에 가까운, 내가 설정한 금액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90원이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더 가더라도 저는 미련을 갖지 않아요. 뭐 이미 50% 수익도 나기도 했는데 더 가더라도 저는 이게, 그리고 오늘 사실 2,100원 요 구간이면은 매매해봄직했어요. 2,100원에서 2,000원 사이 이 구간이면은 매매해봄직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가는 게 나으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미 수익 나는데 굳이 잘못해서 혹시 1,800원 이렇게까지 밀리면은 훼손이 가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 혼자 날아가면은 그냥 내 거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추세 만들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급등하면 한번 매도하고 좋으면 다시 사요. 아시겠죠?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왜 생각이 유연해야 되느냐?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해야 된다. 조건을 드렸죠. 자, 주가의 시나리오, 내가 만들어 놓은 상승과 횡보 말고, 본전에 파는 거 말고 하락까지도 해서 어느 정도 하락까지 다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상승해서 내가 매도할 것인지, 이런 거를, 본전일 경우에는 어느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원칙을 정해놔야 된다. 내가 시나리오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셋 중에 뭐가 나오든지. 저는 3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시나리오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크게 3가지를 세우는 게 좋아요. 수익이냐, 손실이냐, 본전이냐. 그러면 본전이면 기간은 언제까지냐.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걸 가세요. 아시겠죠? 시나리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경제 흐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금리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면은 꼭 해드릴게요. 금리는 무조건 1순위로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가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 결정된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올라가고, 매수자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자가 많으면은, 매도세가 강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랑 굉장히 밀접하다. 그리고 이게 경제 흐름의 변화하고도 밀접하다. 산업의 흐름의 변화하고도 밀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과거만큼 그렇게 중국에서 열풍이 나올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열풍이 나오면 다시 좋아지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만큼은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과거의 영광 있죠. 과거의 영광.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과거에 로마가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로마의 영광 갖고 지금 얘기하면은 얘기가 돼요? 과거에 징기스칸 시대 때 영광 갖고 몽골에서 얘기하면 지금 얘기가 돼요? 지금 로마의 시대입니까? 징기스칸의 시대입니까? 아니죠. 이런 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바뀌니까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수급,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수급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사면 안 올라가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에 항상 이런 거래량 같은 거에서 보시라면 이런 게 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에 뭐 보면 거래량도 속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맞아요. 속일 수는 있는데 대형주에다가 거래량을 그렇게 속이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사실 그 정도는 속아줘도 되는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프로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조금은 속아줘도 돼요. 속으면서도 시나리오의 변화가 유연하면은 대처가 가능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면, 그리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갈
종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럼 기간 설정해 놓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만 해도 안 되고 이거를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 있잖아요. 이번에 5G 요금 나왔죠. 5G 요금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 하나 가지고도 막 통신사 비교하던지 아니면 같은 통신사에서도 요금제가 너무 많아. 그럼 1, 2, 3, 4 뭐 해놓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거 뭔지 막 비교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쵸? 하물며 핸드폰 요금, 스마트폰 요금 가지고도 비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 주식도 공부 조금만 하세요. 주식도. 열심히 빡세게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하던지 아니면은 천천히 길게 하셔도 돼요.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니까 길게 하세요. 경험도 필요하고 하니까 길게 하세요. 길게.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재테크로 해서 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은 생각이 유연해야 한다. 시나리오, 경제 흐름, 그리고 수급의 흐름 이런 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좀 유연한 사람들,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집도 좋은 고집은 괜찮아요. 막무가내 고집 말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고집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 글이 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 하나씩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강의 영상은 물론이고 이거 말고도 이슈라던가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길 시황 올려드리죠. 이런 경제 흐름이나 주식시장의 흐름 읽어드리는 시황 영상 다 올려드립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껴진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댓글로 다 남기세요. 제가 다른 데는 강요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요 공부하는 영상 있죠. 교육 영상은 좀 강요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느낀 점 이런 거를 감상을 써놓잖아요. 나중에 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거를 3개월 뒤에 한번 보시고 6개월 뒤에 한번 보시고 1년, 2년, 3년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볼 때마다 다 틀려요. 느낌이. 내가 감상 쏘는 거.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때도 또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나중에 대해서 약간 일기장처럼 내가 이때는 이랬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발전하는 발전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에다가는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다른 거는 제가 강요까지는 안 해요.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교육은 꼭 다세요.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한테 더 큰 도움이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